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 박용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과거의 집값과 그리고 또 현재의 집값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동네죠. 강남이죠. 그렇죠. 네, 강남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집값이 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부담 없이 네. 과거 현재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강남 하면은 요즘에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호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단기간에는 뭐 2, 3억씩 호가가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강남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반포, 청담, 압구정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호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들 위주로 해서 대표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뭐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면서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이제 강남 아파트 집값 최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아니면 호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정상일까요, 대표님? 그러게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현재 강남 아파트 값이 정상일까 거품일까 많은 분들 생각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신축 아파트 아무리 강남 한강변이라고 하더라도 3, 4평대가 50억, 60억 간다? 네.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런 아파트를 50억, 60억 주고 사는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부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아파트를 살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 값과 현재 아파트 값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 값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비쌌겠죠, 당연히. 그럼요. 10년 전에도 강남의 아파트 값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품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5년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얼마인 줄 아시죠? 현재 평균 이제 서울 집값 11억에서 12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2억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요즘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2억이고요. 14년도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12억 가격이 평균 가격인데 그쵸.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 값이 12억이었다.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을 대상으로 해서 상급지, 그 중에서 최상급지를 중심해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평균 가격대는 강남에서도 비싼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은 거의 3배에서 4배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만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마용성, 광진구, 한강변에 있는 강북에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용성, 광 지역도 상승률이 20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4천대 중반에서 용산 같은 경우는 6천대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강남뿐만 아니고 강북 그 중에서도 마용성광 지역은 가격 상승률이 10년 동안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볼게.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싼데 앞으로 더더욱 올라갈 수 있을까? 함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아파트 가격 강남은 좀 덜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맞아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더 상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쵸. 서울의 아파트 값은.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강남의 대장 아파트 신축의 신고가를 봤을 때는 앞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최상급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랜드마크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가격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죠? 대부분 다 한강변이죠. 그렇죠. 거의 네. 최고가 아파트는 한강변 그리고 브랜드 대단지 신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동도 재건축이 됨에 따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한강변의 여의도, 반포 그리고 한남 뉴타운 그리고 압구정, 성수, 장과 잠시 주공 5단지라든지 한강변의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들은 앞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값 50억, 60억이 무슨 가격이야? 거품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가격이 호가가 아니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지불하고 사는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요. 똑똑한 분들이 살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 종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동네 하면 당연히 강남을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릴 그렇죠. 수밖에 강남 없겠죠. 볼 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강남 집값 상당히 또 높은데 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변으로 또 퍼져 나가는 게 있죠, 그렇죠, 대표님? 근데 앞으로 이제 강남 집값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상당히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뭐 과거와 현재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년 전에 강남 대장 아파트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시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제 좀 부담 없이 상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0년 전 2014년도 강남의 대표 아파트입니다. 반포 레면 퍼스 신축 아파트였고요. 과연 10년 동안 시세가 변동이 어떻게 됐을까 좀 보겠습니다. 2014년도 신축에 가까웠던 아파트고요. 3, 4표 9평 기준으로 해서 약 13억 플러스 마이너스를 형성했었습니다. 10년 후에 2024년 5년도 과연 매매가가 얼마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대가 43억이 찍혔습니다. 네, 엄청 높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3배, 300%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상한가를 치고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가격 조정 한 15% 정도 받았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중요한 건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의 재건축의 대장 압구정이죠. 네, 맞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한번 볼까요? 2014년도 10년 전에 시세가 약 17억 플러스 마이너스를 형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년 만에 얼마가 됐느냐? 무려 50억이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높네요, 진짜. 그래서 상승률로 봤을 때는 3.5배 수익률로는 3,500%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10년 동안 강남의 대장 아파트는 3배,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은 3.5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10년 전에 강남권역과 용산의 평당 가격 3천만 원대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3천만 원대가 지금 7천만 원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2.5배가 올랐죠. 그렇죠. 2배 반이 2,500%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용산구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강북은 어땠을까요? 지금 10년 전에는 1,000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2천만 원대 초반이다. 그러면 2배 올랐죠? 네, 2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절대 가격이 강남권역이 워낙 많이 올라서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강북도 2배는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3천만 원대가 7,8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아도 2배 반이 올라간 거고요. 강북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니까 에게 뭐 1,000만 원밖에 안 올랐네라고 하더라도 상승률로 봤을 때, 그쵸? 상승률로 봤을 때는
2배는 오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초, 강남, 용산만 오른 게 아니고요. 강북도 상승률만큼은 2배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강북 또한 올라갔지만 절대 가격 그리고 상승률 자체가 강남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심리적으로 강남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한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얼마? 2,900만 원. 2,900만 원. 정말 지금 생각하면 엄청 싸죠. 그쵸. 하지만 그 당시에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3배. 그쵸. 그다음 10년 전에는 강남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쵸, 강북에 맞습니다. 비해서 네.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쌌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0년 전 전국에서 평당 집값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압구정동이 아니고요. 반포, 자이나 레미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느냐? 바로 개포 주공 3단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 보이시죠?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 1, 2, 3단지가 평당 무려 5천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가장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입주가 다 끝난 상황이고요. 하지만 10년 후가 지난 지금은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는 어디죠? 압구정이네요. 그렇죠. 반포, 레미안. 압구정과 반포, 원베일리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강남에서도 순위가 바뀌었죠. 네, 그렇죠. 10년 전에는 개포 주공 아파트가 넘버1이었는데 지금은 반포, 원베일리와 현대 아파트로 바뀌었다. 10년 전에는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10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강남에서도 최고가 아파트가 변한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최고가 아파트는 항상 변한다. 그리고 최고가 아파트 된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될 곳이 중요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아파트가 될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한 내용 같아요. 될 맞습니다. 곳. 네. 된 곳이 아니고요. 우리는 돈을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는 된 곳이 아니고 될 곳에 네.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 속도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 아파트 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맞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 수익률 면에서는 빨리 개발돼서 입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다? 입지가 더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개포 주공보다 압구정동이 더 입지가 좋죠. 그렇죠. 좋죠. 과거에는 개포를 더 우선주로 했습니다. 학군이라든지 더 그 주거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10년 동안 이런 입지가 한강변, 그렇죠. 뷰가 더 중요하고 학군보다 지금은 한강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가 변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실거주자는 당연히 빨리 입주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도보다는 좀 더 늦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개발이 좀 늦춰지고 입주가 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발이 돼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 뭐 좋은 거 뭐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실 거고 누가 모르겠어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남이 좋은 거는 다들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기본 뭐 10억, 20억. 네, 대장주 같은 경우는 재개발 한남, 성수동도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네, 쉽진 맞습니다. 않죠. 정말 이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가격대에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한강변을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잘 찾아보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고가 아파트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최고가 아파트가 반포에 있지만 앞으로 여의도와 마포, 용산, 반포, 압구정, 잠실 그리고 성수, 자양을 통해서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냐? 바로 한강변 벨트에서 나오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한강변 벨트가 완성이 되면 여의도,
마포, 흑석, 노량진도 일부 되겠죠. 네. 그리고 국정무단지와 동부이촌동, 한남 뉴타운 맞은편에 있는 반포와 압구정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성수, 자양, 그리고 잠실 권역이 최고가 한강변 벨트가 완성이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대의 아파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신축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3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는 50억이 실거래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한강변이냐 비한강변이냐에 따라서 매매가 자체가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강변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50층, 60층, 70층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걸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 이런 격차는 더더욱 벌어진다. 네, 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서초와 압구정 그리고 바로 맞은편 지역에 있는 성수 50층에서 77층까지의 최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구 개발이 되면은요, 강남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성수동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수와 쌍벽을 이룬 지역이 어디죠? 바로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과 동부이촌동 네. 국정무단지를 네, 뺄 수 맞습니다. 없죠. 그러면 성수와 또 대결을 펼칠 곳이 바로 용산. 네. 그렇죠? 용산과 바로 압구정동 바로 옆 동네인 잠실권이요. 최근 이제 주공 5단지가 속도를 내고 있기 네, 때문에 5단지 같은 경우도 평균 층수가 50층 가까이 지어질 겁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마포와 용산권역인 여의도 라인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최상급지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 될수록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지역은 정말 불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향후에 재건축과 정비 사업이 완료됐을 시에는 최고 부처는 한강변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이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한강변 뷰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금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최소 2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재개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과 성수 같은 경우도 실투금 자체가 1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10억, 20억을 투자를 합니까? 못하죠. 내 집 가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이런 기회를 앞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 그렇죠. 앞으로 한강변에 1, 2억대 투자 불가능해집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한강변 마지막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대안을 찾아야죠. 그렇죠. 아니 압구정동, 반포, 성수동, 한남뉴타운 좋은 건 누가 몰라요. 그렇죠. 누가 모릅니까? 알죠. 하지만 돈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돈이 없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상급지의 대장 아파트의 대안 어디죠? 재개발이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재개발을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설명 정말 이제 데이터로 통해서 과거와 현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최상급지 위주로 재개발 지역이 이제 굉장히 또 유망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투자 포인트 마무리 딱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로는 최상급지의 변화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도 10년 전에는 개포주공 아파트가 넘버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개포주공 쳐다도 안 봅니다. 강남권에서는 최고가 아파트는 어디다? 반포와 압구정동입니다. 그만큼 강남에서도 변화가 있고요. 재개발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을 남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잘 보시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종목도 잘 보시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지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급지가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지역을 또 노려야겠죠. 그쵸. 꽝 대신 닭이다. 정말 뭐 꽝만 꽝이 아니고요. 닭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맞습니다. 최상급지가 투자가 어려우시면 저희랑 같이 상급지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뭐다? 반포 좋은 건 누가 모르고 한남 뉴타운 좋은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포나 한남 뉴타운 투자가 어려우시면 저희와 함께 제2의 한남 뉴타운급이 될 수 있는 이태원 공원뷰가 정말 잘 나오면서 그렇죠. 정말 소액으로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용산에서는 한강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의 기준은 용산 공원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또 최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한남동에 최고가 아파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압구정 성수동 좋은 거 누가 모르냐. 그렇죠? 그러면 압구정 성수동 투자가 어려우시면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자양동 지역도 2, 3억대로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을 저희와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의도와 용산 벨트 그 후광 효과를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 마포역과 그 대흥 역세권역의 용강동 지역도 한강변 뷰가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1억대로 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 대안으로서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대장의 한강변 벨트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된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된다? 될 곳. 될 곳에 투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권 그리고 GTX 역세권역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플러스 도심이나 GTX 역세권역에 용적률을 2배에서 3배 받을 수 있는 지역,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해서 노후도까지 또 안 보고 개발을 시켜준다고 하니 도심권이나 GTX 역세권 중에서 엄청나게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1억대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1억대라는 1억 미만으로 실거주까지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도심권이나 GTX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개발 지역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늘 말씀드린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전화 주시는데 돈 안 듭니다. 전화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또 함이사님이 상세하게 또 답변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상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는 또 재개발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재개발에 조금 관심을 갖고 네.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올해는 무조건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개발 또 한강변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자료를 만들거나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